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신유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젊은 BPH 러츠 환자에서 여러 알파 차단제 중 어떤 약제가 가장 적합한 선택인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 비대증 하부요로 증상 환자의 1차 치료제이지만 특히 젊은 연령대 환자에서는 약효뿐 아니라 부작용, 특히 성기능 부작용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존의 여러 알파 차단제들을 비교하면서 젊은 환자군에서 어떤 약제가 더 적합할 수 있을지 근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연령에 따른 러츠 BPH 유병률과 성생활 빈도를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주황색 막대는 연령대별 러츠 또는 BPH 유병률을 보여주며 30대에서는 약 8%에 불과하던 유병률이 70대에 이르면 78.6%까지 증가합니다. 즉 고령층으로 갈수록 러츠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반면 파란 선으로 표시된 월간 성관계 빈도는 나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70대 남성조차도 평균 월 2회 정도의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리학적 성기능이 남아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연령층에서도 여전히 성생활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임상에서 종종 간과하기 쉬운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즉,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성기능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으며 고령 환자도 성기능 유지 및 만족을 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60, 70대 환자분들이 사정이 안 된다, 정액이 없어져서 당황스럽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파 차단제를 포함한 러츠 치료제를 선택할 때에는 단순한 배뇨 증상 호전을 넘어서 성기능에 대한 환자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문진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알파 차단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사정장애, 전체 환자의 35%가 가장 걱정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피로감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배뇨 증상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약을 중단하거나 내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실제 환자의 삶의 질, 약물 수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젊은 환자일수록 사정장애에 민감하며 이는 단순한 생리적 변화가 아닌 성적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차단제 처방 전에는 사정장애에 대한 발생 가능성과 기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약물 변경이나 병용요법을 고려하는 것이 환자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알파 차단제가 여러 개 있지만 각각의 약물은 러츠 개선 효과와 성기능에 대한 부작용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물은 배뇨 증상 개선에는 탁월하지만 무사정이나 역행성 사정이 흔하고 어떤 약물은 성기능은 보존하지만 배뇨 증상 완화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약물로 시작하겠는가? 단순히 IPSS 정수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우선순위, 즉 배뇨가 더 중요한가, 성기능이 더 중요한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 판단은 단순한 증상 측정보다도 환자와의 소통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의 주된 질문은 이 슬라이드에서 출발합니다. 동일한 배뇨 증상을 가진 50대 남성이 왔을 때 그는 단순히 요속을 개선하는 것보다 배뇨도 원활하고 성생활도 유지되는 치료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떤 선택지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알파 차단제가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일까요? 정관과 정랑의 평활근은 사정시 강하게 수축하면서 정액을 요도로 밀어냅니다. 이 과정은 알파1A 수용체가 관여하는데 알파 차단제, 특히 실로도신, 탐술로신처럼 알파1A 선택성이 높은 약제를 복용하면 이 수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정 에너지가 줄어들어 정액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방광경부의 폐쇄 역시
알파1A 수용체에 의해 조절되는데 차단제가 작용하면 방광경부가 완전히 닫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정 시 정액이 방광 쪽으로 역류하거나 요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역행성 사정 혹은 무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은 환자가 느끼는 건조한 오르가즘이나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음 같은 주관적 불만으로 이어지며 특히 성기능에 민감한 젊은 환자층에서는 치료 수능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 여러 논문들을 취합하여 리뷰 아티클을 작성하였으며 플로우 차트는 어떻게 논문들을 간추렸는가를 간단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약물별 사정장애 유발률에 대한 포레스트 플롯입니다. 실로도시는 일본에서 먼저 승인된 약물로 일본 및 한국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사정장애로 인한 환자 불만족 및 추가적인 이유들로 상대적으로 처방 빈도가 낮습니다. 실로도시는 알파1A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이 매우 높아 전립선, 정관, 정낭, 방광경부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사정 시 정관 및 정낭의 수축이 억제되어 방광경부가 이완되어 무사정 또는 역행성 사정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발생률은 약 22에서 28%로 보고되며 대개 약물 중단 후 수일 내 회복됩니다. 실제 일부 환자들은 무사정을 심각한 이상 반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탐술로시는 AUA, EAU 가이드라인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알파 차단제입니다. 알파1의 선택성이 높지만 실로도신보다는 낮아 사정장애 발생률도 다소 낮습니다. 0.4mg 복용 시 8에서 18%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0.2mg 제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체격과 대사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한국 및 일본 환자에서 0.2mg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0.4mg은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증량을 고려할 수 있고 일부 해외에서는 0.08mg까지 투여되기도 하지만 부작용 증가로 인해 드물게 사용됩니다. 발기부전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타다라필과 병용요법이 활용되며 성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정장애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사정량 감소, 무사정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실로도신보다는 환자의 불편도가 적다고 평가됩니다. 알프조신은 알파1A, 알파1B, 알파1D에 고르게 작용하는 비선택적 차단제로 사정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사정장애 발생률이 위약 수준으로 보고되며 오히려 사정 기능이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년 추정 연구에서는 발기 기능과 사정 기능 모두 지속적인 개선을 보였으며 성기능 보존이 중요한 환자에게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독사조신과 테라조신은 초기 알파 차단제로 사정장애와는 관련이 거의 없는 약물입니다. 다만 전신혈관의 작용에 기립성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많아 현재는 사용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정기능 보존이 중요하고 혈압 관리가 함께 필요한 환자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프도피딜은 알파1D 수용체의 선택성이 높아 주로 방광에 작용하며 저장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알파1A에 대한 작용이 적어 사정 기능에는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초기 연구에서는 탐술로신보다 유의하게 낮은 사정장애 발생률이 보고되었지만 이후 메타 분석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타다라필은 원래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전립선 평활근과 방광에 작용하여 배뇨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도 입증되어 러츠 치료에도 병용됩니다. 알파 차단제와 병용 시 IPSS가 단독요법보다 유의하게 더 개선되며 발기 기능 개선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장애 개선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오히려 실로도신 병용 시 사정장애 발생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표는 오늘 설명드린 약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알프조신은 성기능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성이 높아 젊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프토피딜은 야간류 개선 효과와 함께 성기능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특정 증상군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환자에서는 알프조신과 나프토피딜이 최적의 선택지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리뷰 아티클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젊은 남성에서 알파 차단제와 사정 장애였습니다. 저는 AI에게 리뷰 아티클 작성을 위해 필요한 논문들과 핵심 포인트를 물었고, AI는 약물별 사정장애 발생률, 임상적 의의, 약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등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것은 제가 수정한 것들이 많아서 실제와는 다르지만 AI는 약 15편의 추천 논문 목록을 제시하면서 각 논문의 특징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초안을 요청했고,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트, 그래프, 요약표까지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AI는 제 요청을 반영해 알파 차단제에 의한 사정장애와 저용량 타다라필 병용요법에 관한 리뷰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록,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논문 형식이었으며 실로도신, 탐술로신, 알프조신 등 약물별 사정장애 발생률을 비교하는 표, 약물 효과를 시각화한 그래프,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요약표까지 포함하여 자료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치료 전략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까지 강조했습니다. AI는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데 큰 장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논문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해석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비판적 통찰은 여전히 인간 연구자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AI가 제시한 수치나 논문 세부 정보는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실제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컴퓨터 활용에 익숙한 연구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자에게도 분명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와 구조화, 시각화 작업을 빠르게 도와주기 때문에 연구 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며 누구든지 연구의 출발점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